네, 앞서 보고 오셨듯 오늘 새벽에 FOMC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25bp 인하를 단행한 건데요. 9월 달에 처음으로 이 피벗 전환을 통해서 통화정책 기조를 바꾼 이후 두 번째로 금리 인하를 추가 단행한 겁니다. 사실 발언들을 쭉 들어보시면요. 물가는 사실상 아직 그 목표치까지 다다르긴 조금 남았고 다소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고용 시장이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서 서로 균형점은 맞춰가고 있다라는 데 연주는 포인트를 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도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은 좋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평을 밝혔습니다. 자, 보시면 결국에 금리 인하 기조 우리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침체가 아닌 소프트 랜딩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나스닥과 S&P 500 지수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자, 이번 주 정말 많은 빅 이벤트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FOMC 그리고 그 전일에는 또 미국 대선이었는데요. 이렇게 빅 이벤트들이 이제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소화시키고 나면 이제 가닥을 잡아서 정말 말씀해 주셨던 12월에 산타 랠리가 일어날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 교통 정리나 소화시킬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가운데서도 좀 지혜롭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이 교통 정리 가운데서 어떤 섹터를 좀 보면 좋을까라는 포인트로 추려봤는데요. 오늘은 이 안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종목단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어제 보시면요. 그냥 트럼프 트레이드 계속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인데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 기업들이 군함 사업을 아주 잘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미국의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게 조선시장 이렇게까지 조선주들 강세를 동등하게 다 보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보시면 HD 현대중공업 같은 어떤 대장부터 또 HJ중공업 같은 그 아래단 중소형주까지 뿐만 아니라 기자재의 단까지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세가 계속되진 않겠죠. 특별히 어제 트럼프 당선인이 또 MRO에 대한 부분들, 또 군함에 대한 부분들 언급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정말 그 펀더멘털적으로 그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두 분께 힌트 얻어가 볼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도 트레이드지만 또 다른 트레이드의 키워드는 머스크인 것 같습니다라고 어제 두 분 통해서 또 답변 얻었었는데 역시나 대표적인 머스크 트레이드로 꼽히는 우주항공, 로봇 어제 둘 다 좋았습니다. 우주항공의 경우에는 스페이스 X와 협력 가능성이 떠오르면서 HVM의 경우 어제 저희 전화 연결해서 힌트를 얻었던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새내기 주들이 좀 잘 가는 흐름을 타서 같이 2거래일 연속 두 자릿수 급등세 보였고요. 어제 주인공은 LP 위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5장 들어서 힘을 발휘하더니 끝끝내 마침내 상한가 터치. 그리고 어제 저희의 대답에서 관심 주로 나왔었던 세트레가이와 또 그 전일에 한화 시스템 그 무거웠던 종목까지 전체적으로 잘 갔습니다. 자, 로봇도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옵티머스 관련해서 간다고 하기엔 또 그와 관련한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이 정말 있는 건지 약간 좀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계속될 상승인지 일시적인 상승인지 혹시나 계속될 상승이 맞다면 그 안에서 혹시 보시는 종목군들이 있는지 이에 대한 부분도 답변 들어볼게요. 끝으로는 동해 유전입니다. 어제 이렇게 시장 괜찮은데 테마단까지 움직일 줄 몰랐네요. 그 윤 대통령 우리가 다만 좀 지켜보자라고 내내 언급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어제는 기자회견에서 동해 유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곳에 시추를 뚫기 시작했다라고 밝혔고 이것이 성공되면 수천조 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 넥스틸, 오리엔탈 전공 그리고 디케이라까지 시추 관련한 종목들 급등세에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 자,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시적인 테마성은 아닌지 정말 시추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 기업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인지 그 포인트가 중요하겠죠.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체크 포인트 갖고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주목할 만한 플러스 알파 이슈도 확인해 볼까요? 사실 이번 FOMC에서 중요했던 건 금리 인하도 그렇지만 아마 파월 의장의 거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서 딱 선을 그어줬죠. 사퇴 압력을 받으면 사임하겠냐라는 질문에 NO라고 굉장히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고할 권한도 없고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라면서 일축한 건데요. 자, 뭐 CNN 보도도 그렇고 외신들 전체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뭐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파월 의장의 임기는 채우게 할 것이다라는 게 중론으로 이제 자리를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돌발 행동은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단서를 붙이기도 했지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빅 이벤트들이 다 나왔고 교통 정리가 필요한 시간만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4가지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이죠.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난주에 두 분과의 조합을 보고 또 오늘 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건희 대표님. 자, 먼저 조선주 체크하면서 시작해 볼 텐데요. 와, 트럼프 당선인이 저희 조선소 와서 찍은 사진 혹시 어제 보셨어요? 네, 어포 조선서 98년도 때 찍은 와, 거. 그거 보고 이제 네. 진도준이다. 옛날 과거로 돌아갔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시던데 이게 뭐 조선주가 일단은 키워드 때문에 어제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다지만 그 안에서 군함, 정비 이런 포인트를 딱 집어서 말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좀 추려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 미국도 중국 대비해서 이제 미군 함을 이제 전력을 더 강화하기 시키기 위해서 한 27년까지 그에 대한 이제 MRO 사업이나 특히 전투함에 대한 수준 모멘텀이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표적으로 조선주들이 크게 올랐던 게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인데 네. 물론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올해 한 5월쯤에 이제 미국에 있는 필리 조선소 인수 흐름을 계속 진행을 준비 중이었고 물론 HD 현대중공업도 이제 MRO 사업에 대한 그 정책적인 흐름이 좀 기대감이 더 클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는 이제 MRO 사업을 하겠다, 뭐 전반적인 큰 이제 가이던스나 이런 흐름은 없겠지만은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 정책적인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과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부터는 이게 향후에 뭐 27년이든 26년이든 이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얼마만큼 이제 밸류의 가치에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최근 이번 3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현대중공업 그룹들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현대미포나 아직까지는 뭐 올해 수주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곳이 뭐 이쪽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주와 실적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좀 되어 있는 곳이 이쪽 그룹사들이고 향후에 MRO 사업 물론 이제 하나오션도 워낙 빠르게 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미국에 있는 조선사 인수
건축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MRO 사업에서 누가 이제 치고 들어가냐에 따라서 뭐 하나오션이냐 아니면 현대중공업이냐 이거를 좀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 인수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도 이제 여쭤봤을 때 우리 화진 과장님은 조선에서 약간은 중소형단이라고 볼 수 있는 현대미포를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했는데 네. 그거보다는 오늘 주신 건 HD 현대중공업이거든요. 혹시 네. 의견을 변경하신 겁니까? 뭐 변경한다기보다는 조선에 대한 의심이 없다로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최근에 한 2달간의 조선주들이 살짝 이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뭐 중국 조선소에 대한 뭐 위협 뭐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좀 살짝 조정이 좀 나왔던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신조선가 지수도 계속 꾸준히 뭐 189대에서 사실 2007년쯤이죠. 그때 191대를 어떻게 보면 그 저항대에서 이게 사실 좀 뚫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만큼 아직까지는 뭐 특히 뭐 최근에 뭐 해운사들 뭐 머스크사나 이제 뭐 MSC사들 같은 뭐 전 세계 해운 1, 2위 회사들이 결국 그 얼라이언스 자체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그런 선정량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그 해운사들 흔히 선주사들이죠. 선주사들에 대한 수주 모멘텀은 계속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MRO 사업 같은 미국 이제 향후에 뭐 전투함이나 이제 이쪽에 대한 유지 보수 사업인 MRO 사업들이 시장에서 더 부각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조심스러워야 할 거는 어제 단기적인 급등이 세게 한번 나왔습니다. 저는 네.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충분히 이 조선 사업은 슈퍼사이클 저는 개인적으로 26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7년, 28년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중국과의 경쟁과 중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슬롯을 차이가 좀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은 저는 사실 크게 무난하게 간다 대신에 그 수주 꼭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년일지 아니면 내후년일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어차피 장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가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 말씀하셔서 그런데 중국은 또 잘하는 쪽이 컨테이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LNG 쪽으로 원래 갖고 있던 모멘텀을 보면서 MRO라든지 군함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욕심 많나요? 그런 기업이 있을까요? 그 트럼프 말 한마디에 갑자기 이제 확 올랐는데 지금 미국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한국 조선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미국은 조선업이 그냥 망했기 때문에 사실은 군함만 건조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자기네들 그 나라 안에서 돌아다니는 이제 그 작은 배들만 주로 만드는 회사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체인 자체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함을 정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하죠. 천조 원을 쓸 정도 국방비를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가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뭐 10년 전에 쓰던 뭐 20년이 된 배들이 20년 전 방식으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고 중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게 이제 MRO고 그 다음은 이제 본인들의 해군 선박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군비 경쟁에서 중국에 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배 건조 숫자 자체가 중국이 뭐 LNG 운반선도 못 만들고 에이 바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중국 군함 엄청 잘 만듭니다. 지금 그래서 전 세계 제일 많이 만들고 있고요. 자기 자체 군함만 만드는 걸로도 지금 미국을 추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한테 뒤지지 않으려면 우리나라와 손을 잡아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의회에서 통과 이제 국가보안법 관련된 이제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네. 의회에서도 통과를 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승인을 해줘야 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우리랑 군함 만들기 그렇죠. 위해서는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하나오션은 그 큰 그림을 보고 지금 필리조선소를 아마 인수를 했을 거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아마 우리나라가 군함까지 지금 정비 사업이지만 이제는 아예 처음부터 설계 단계부터 해서 제조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새로운 먹거리가 또 생기는 거고 그 외에 이제 LNG 관련돼서도 LNG도 지금 운반선 관련돼서 지금 딜레이되어 있던 프로젝트들이 지금 다시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 거죠. 미국이 기름을 뽑는데 그냥 가스 나오는 거 버렸거든요. 쓰질 않으니까. 예. 자기네들은 뭐 휘발유랑 디젤만 있으면 되니까 버렸는데
그거를 이제 유럽에 팔 수 있게 됐죠. 이제 러시아와 이제 독일 간에 지금 독일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그 파이프 라인이 끊어지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PNG가 끊어지면서 결국엔 지금 다시 LNG를 사다 써야 되는 입장이 돼버렸는데 그걸 운반하려면 이제 그걸 운반하던 선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운반선이 늘어났는데 예. 미국은 지금 석유 생산량을 더 늘릴 건데 그럼 가스는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럼 당연히 이걸 어딘가에 저장해 놓든가 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운반선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발주가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더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저도 HD 현대중공업을 하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먼저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오션, 하나오션은 뭐 하나그룹 자체가 원래 이제 사실은 방산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되어 있고 잠수함 사업부터 시작해서 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때부터 이미 그런 것들을 이력을 갖고 있는 회사여서 하나오션은 앞으로도 이거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 있다. 뭐 말 속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이 두 종목이 어제 가장 셌던 이유가 예. 방산에 포인트가 있는 그죠. 겁니다. 예. 네, 쭉 출연하시는 우리 뭐 대표님들이나 뭐 말씀 들어보면은 한화라는 기업이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방산 쪽으로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한화오션도 그렇게 제가 기억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과장님 이렇게 뭐 HD 현중이나 한화오션 지금 짚어주셨지만 이들이 수주를 맺게 되면 결국 기자재 땅까지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탄력의 포인트에 있어서는 기자재가 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엔진 쪽이나 뭐 본행제나 뭐 이쪽에 당연히 이제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결국에는 수익성이 이제 언제부터 이제 크게 쌓이느냐 다른 거겠죠. 물론 지금 특히 큰 대형 3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우리가 1분기 때도 실적을 봤지만 그때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저성가 물량들이 어느 정도 크게 해소되면서 이제 수익성이 마진이 커진 거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이게 흐름 자체가 뭐 2년 전부터는 아닙니다. 조금 더 시일이 좀 짧은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오히려 최근에 뭐 엔진사들이나 이제 그 본행제 회사들도 오히려 수익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하나오션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 MRO 사업이나 이쪽이 더 잘 되게 되면은 네. 결국에는 그 하나 엔진 쪽의 흐름이 더 그쵸. 좋고 하나 엔진의 고객사들이 어딥니까? 삼성중공업이나 그리고 하나오션이나 그리고 중국 조선사들이잖아요. 물론 최근에 뭐 현대마린솔루션도 그만큼 시장에서 부각되는 네. 거는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그만큼 친환경 선박들이 이제 IMO 규제가 좀 더 강화되면서 이제 탄소 이제 중립 선언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규제가 더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더 커진다는 거는 그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도 더 커지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마린솔루션도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형 3사가 좋으면 기자재도 좋아지겠지만은 당연히 그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 기간 그게 보통 25년 정도까지 이렇게 그 계약이 계속 이어집니다. 뭐 5년 뭐 계속 갱신하긴 하겠지만은 네. 그런 전반적인 조선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적인 측면, 뭐 수주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중국은 아직까지는 현대 마린솔루션과 같은 그런 유지 보수에 관련된 풀 캐파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소가 그런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되어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실 새로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기자재를 바꾼다라는 건데 그러면 하나오션이 품고 있는 하나 엔진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주항공 종목도 추려보러 가겠습니다. 뭐 실제 지금 머스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더 가려면 진짜로 스페이스 X랑 뭔가를 하고 있는 기업이 되어야만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기업이 어제 있냐고 여쭤봤더니 세트랙아이 정도 꼽아 주셨던 것 같은데 혹시 뭐 또 다른 기업이 있습니까? 저는 세트레가일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 어제요, 어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네. 회사는 그동안 이제 우주항공 관련돼서 나오면 올랐다가 빠졌다가 하는데 실적이 좀 안 좋았죠. 이제 코로나 시기에 2022년도에 좋은 실적이 나오고 그 뒤로 좀 죽었습니다. 항공업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캔코아 같은 경우는 미 보잉 쪽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데, 그러니까 네. 비행기 동체 일부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재 쪽으로도 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된 부품 이런 것들 납품 기업이기
기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근데 이 테마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지금 네. 사실은 이게 이 회사들이 뭐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예. 그냥 일론 머스크가 떴다라고 해서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스페이스X 때문에. 스페이스X가 그러면 좋으면 스페이스X 직접 납품한 회사가 우리나라에 찾아보면 그러니까. 거의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뭐 납품한다 하더라도 규모가 워낙 적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냥 이슈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달 탐사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 진행할 텐데 정부에서 예산만 안 끊으면 잘 진행될 겁니다. 잘 진행될 텐데 지금 이제 뭐 어제 올랐으니까 오늘도 오르겠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싹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규 상장 종목들도 좀 있거든요. 최근에 네. 2종목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한번 도대체 뭐 하는 회사지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는 기회 정도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오늘은 아마 빠질 겁니다. 뭐 루미르나 뭐 이런 기업 그렇죠,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런 기업은 실체가 있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라는 뜻일까요? 실체가 있으니까 상장을 시켰겠죠, 그죠? 예. 안 그러면 사기 상장이니까. 예. 예. 파도도 말이 많았지만 결국엔 뭐 실체가 있잖아요. 결국에 뭐냐면 그렇게 바보처럼 상장을 시키진 않습니다. 일단 네. 뭐가 있으니까 상장을 시킨 건데 우주항공 산업 오늘 어제 그 일론 머스크 효과로 올랐지만 저는 오늘은 별로 효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화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어제 우주항공 섹터 종목 하는데 제일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테슬라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뭐 스페이스X도 나중에 뭐 상장을 하면 IPO 하겠죠. 스페이스X도 이제 네. 더 적극적으로 되겠죠. 트럼프 정책 하에서. 네. 그래서 하고 있는데 물론 대표님 말 맞습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 우주항공 섹터 물론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도 있겠죠. 우리 윤 정부에서도 계속 꾸준히 해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의 수익성이 나오기에는 사실 아직 먼 미래의 모습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당장에 물론 저도 이제 AP 위성을 가지고 와왔지만은 이게 수익 나는 건 그겁니다. 아랍에미리트 뚜라야 회사의 그 위성 단말기 네. 위성 단말기 만드는 그 휴대폰 그 단말기 만드는 그에 대한 실적이 그 대다수로 좀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향후에 이제 스타링크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저궤도 위성 오면은 뭐 테슬라 쪽에도 수익성이 더 가져가겠죠. 물론 이제 뭐 최근에 웨이비스라는 종목도 뭐 관련 뭐 질산 무슨 관련 뭐 통신 장비를 뭐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최근에 좀 급등했던 뭐 측면이 있는 건데 결국에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게 수익성이 가지고 있는 나중에 정말로 이제 실적으로 잡히는 시간까지는 아직까지 좀 걸릴 수 있다는 거고 그것도 결국에는 그렇죠. 오히려 테슬라 그 스페이스X 자체가 나사에서 이제 뭐 향후에 뭐 점유율이나 이제 향후에 그 발사에 대한 그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테슬라 쪽에는 분위기는 띄울 수 있는데 그냥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테마는 테마로서의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물론 오늘 조선소도 어제에 대한 부담은 있을 겁니다. 그런 건 있지만 차라리 조선 쪽이 오히려 훨씬 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수익성도 있고 수주도 있고 실적도 동반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주 항공 섹터는 물론 이제 워낙 한 이틀 전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뭐 네. 우주 항공 섹터에 대해서 워낙 강한 어조로 나왔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네. 좀 불타올랐지 결국에는 점차적으로 좀 사그라들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달리 드려볼까요? 위성이랑 발사체 관련한 우주항공보다 방산 쪽이라면 그럼 괜찮을까요? 뭐 방산이야 이제 계속 꾸준히 뭐 수준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고 네.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후보도 계속 그냥 나토 국가들한테 국방비 올리라고 계속 이제 압박을 주겠죠. 그거는 트럼프 일기 때도 계속 꾸준히 그래 왔었고 이번 유세 기간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네. 물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미국도 국방비 그 한 1,000조에서 이제 100조 이제 증액을 했고 폴란드도 GDP의 4% 이상 증액을 했고 그럼 다른 나라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물론 어제 현대로템이 MSCI 편입되면서 네, 그쵸. 좀 살짝 조정은 예, 나오긴 예. 했지만은 결국에 폴란드 2차 계약도 좀 연내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최근에 나토 국방장관회에서도 우리나라를 초대를 했고 뭐 그런 측면에서는 수출 모멘텀은 내년에도 좀 추가적으로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우주 항공이
위성이라든지 위성 통신 관련해서 정말 우주 항공 쪽으로만 갖고 있는 기업보다는 뭐 사실 이거 갖고 있으면서도 방산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펀더멘털 그 어떤 중심이 있는 기업들은 방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시스템 정도가 그나마 좀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어떤 게요? 우리 누리호 발사하면 그 관제소 운영하는 것 자체가 하나 시스템에서 네.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예, 그러면 위성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은 한 0.2%?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약소하네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정말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하나 시스템도 어제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럴 네. 때 움직이는데 사실은 또 다시 내려올 겁니다. 예, 그러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와, 재료에 더 세게 반응을 한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주항공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면 우주항공 이렇게 보수적인데 로봇은 더 하겠네요, 그렇죠? 똑같죠? 예, 비슷한 결로 봐야 되구나. 그렇죠. 뭐 로봇주가 바뀐 게 있나요? 그렇죠. 바뀐 게 없죠. 바뀐 거 없습니다. 최근에 하락세였죠, 다 대부분. 네, 두산은 어제도 못 올랐더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어제 보면 작은 종목일수록 맞아요. 강했고 그나마 네. 좀 큰 종목은 레인보우 정도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냥 투자 관점은 그냥 삼성이죠. 삼성이 대주주기 그쵸, 때문에 그쵸. 삼성이 로봇 사업을 열심히 잘한다라고 하면 올라가는데 문제는 보핀 내놓는다 그러고 지금 여태까지 안 나오고 있죠. 예. 요즘에 삼성이 약속을 잘 안 지키기로 유명합니다. 아주 양치기 소년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어제는 그냥 일론 머스크가 왜 그럼 주목을 받았냐는 건데 네.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그럼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내가 표준이 됐으면 좋겠고 자율주행도 FSD가 표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또 무슨 위원장인가 또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거의 그 공무원 수락을 했나요? 수락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 월급 깎겠다고 얘기하고 있던데, 뭐 예, 벌써요? 예. 본인이 벌써 정치를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일론 머스크 효과로 보고요. 그냥 저는 그나마 대장에서 물려야 빠져나올 때 편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해 주신 거였구나.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도 어제 보면서 사실 로봇주 대장은 두산이랑 또 레인보우이지 않을까 했는데 SBB 물론 기업들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아랫단에 있었던 것들이 튀어오르는 게 어떤 펀더멘털의 이슈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어떻게 이견 있으십니까? 그렇죠. 참 펀더멘탈 이슈가 크죠. 이게 2022년 말부터 그때 우리 AI나 로봇이 막 그때 향후에 우리 먹거리 산업이다라고 하면서 막 정책적인 모멘텀 기대가 그렇죠. 막 올라왔었는데 지금 똑같습니다. AI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솔트루스, 코난 테크놀로지도 뭐 급등하고 뭐 그러는데 뭐 그거는 결국에는 뭐 팔란티어나 이런 회사들이 뭐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항상 의문점이 드는 건 그겁니다. AI가 수익이 나? 미국 회사들은 수익 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아마존 수익 나죠. 근데 우리나라 대다수를 보게 되면 아까 딱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게 두산 로보틱스 이게 작년 IPO 할 때 올해 2분기에는 흑자 전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2분기 못했죠. 이번 3분기 때 더 안 좋아졌습니다. 어머. 그만큼 이제 물론 항상 그 회사들은 얘기합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북미 채널이나 이제 해외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수주를 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물론 기술력은 워낙 일본이 뭐 앞서 있는 상황이고 특히 화낙 같은 경우도 적어도 올해 1분기 때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회사들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아직 로봇 업체들이 수익이 전환이 안 됐다. 물론 아직 매출 1,000억도 아직 안 되죠. 1,000억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도 판단을 하는 게 너네 로봇 사업 좋다며 AI 좋다며 라고 하고 있지만은 막상 그에 대한 이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죠. 막말로 바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머크가 실적이 잘 나왔으면 알테오젠이 그에 대한 영향을 미치듯이 그 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 있듯이 당연히 로봇도 테슬라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로봇도 영향이 있냐? 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별개로 봐야 된다라고 그죠, 생각을 그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로봇들이 그죠.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멀고 아마 내년이 아마 중국 쪽이 로봇이 굉장히 조금 변화가 좀 생길 수도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 이게 5년 준비를 해왔었고 25년이 되면 원래 중국의 목표가 전 세계 로봇 1위까지 올라가겠다는 이야. 목표가 로드맵이 있긴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동안 꾸준히 일본의 기술을 도입을 했고 수입을 했고 생산량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중국의 로봇 굉장히 아직까지는 사실 형편없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적어도 그 정도 충분히 기술력이 올라온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중국이 저렇게 치고 올라오면은 우리나라 로봇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죠. 야,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미국 대 중국이 아니라 머스크 대 중국이 아닐까 싶네요. 전기차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자,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이제 좀 시장이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저희가 조선 우주항공 로봇 체크했는데 우주항공이랑 로봇 쪽의 매기가 오늘 빠지게 되면 그럼 나머지 수급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가게 될까요? 네, 뭐 그걸 알면 좋죠. 좋은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큰 틀로 보시면 FOMC 결과는 시장 예상대로 나왔고요. 네. 파월 의장이 연설한 거 보니까 뭐 본인 안 잘리겠다라고 얘기한 거 빼고는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냥 다 그냥 무난하게 얘기했고 그렇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고용만 좀 악화된다라고 하면 자기는 더 강하게 우리는 생각할 거다. 네. 금리 인하를 더 강하게 생각할 거다. 대신에 문제가 생기면 올릴 수도 있다. 또 이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뻔한 얘기죠. 그냥 그 연준 의장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 그냥 했고 그러면 지금 시장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내렸기 때문에 지금 10년물 채권 금리가 좀 안정화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지금 트럼프 효과로 그것도 사실은 채권 시장 그다음에 원자재 시장 이런 파생 시장들이 트럼프 트레이딩을 엄청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끝났죠. 마무리됐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갈 거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공포에 떨어서 막 빠졌던 종목들,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다 빠졌는데 네. 결국에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면서 좀 오늘 뭐 그다음에 다음 주 정도 되면 좀 정신 차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이벤트를 소화하는 과정 가운데 맞습니다. 네.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나 다음 주부터는 제자리로 갈 것이다 라고 좀 순화시켰습니다. 주가가 네. 제자로 간다는 게 아니라 네. 시장이 정상화된다는 거죠. 정상화. 정상. 예, 네. 또 막 이렇게 테마주들이 막 난립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네. 조금 중심을 조금 네, 잡아갈 다른 테마로 것이다. 가겠죠, 이제. 예.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저도 최근 거의 2주 동안 그 네. 많은 이벤트들이 많았고 이제 좀 한숨 이제 쉴 수 있겠다 할 정도의 주말에. 그만큼 불확실성이 이제 하나둘씩 다 제거가 되는 모습이죠. 이제는 조금 뭐 네. 실적 시즌도 거의 마무리가 이제 되어 가는 상황이고 이제는 정말 외국인들이나 이런 기관들의 방향성이 이제 어디로 갈지에 대한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관련 수혜주도 사실 조금씩 이제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대한 방향성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거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또 12월이니까 또 배당 관련주도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밸류업 이제 지수도 사실 나왔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실제에 대한 그 수급의 좀 이동이 생각보다 좀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워낙 최근에 요동을 쳤던 저 바이오 관련주들이 이제 예. 본격적인 실제로 모멘텀 화되면서 내년 뭐 1월 13일 JP모건 헬스케어까지 그 흐름이 쭉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제는 네. 실제적으로 그 섹터에 대한 본질 자체에 대한 뭐 분위기에 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됐으니 과연 오늘 외국인 수급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배당 그리고 바이오. 안 그래도 어제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펀더멘털로 회귀를 한다면 가장 우선순위로 떠오를 것이 자리를 잡을 것이 바이오다라는 힌트까지 얻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